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인사양성실장 최태진입니다. 4단계 BK21 사업 신청서 입력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쉽게도 직접 모시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 계획서를 준비하시러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비롯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청서 온라인 입력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만 신청서 서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응답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에서는 좀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회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단계 BK21 사업 서식 입력 설명회 발표를 담당한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진흥팀의 정경섭이라고 합니다. 우선 서두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4단계 BK21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4단계 BK21 사업 서식 입력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시스템에 관한 Q&A를 받고 있는데 지금 Q&A를 등록해 주실 때는 시스템에 관한 Q&A로만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단계 BK21 사업 서식 입력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선정평가 신청서 온라인 작성 흐름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며 두 번째로 시스템의 로그인, 그리고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신청서 제출, 그리고 산학협력단 승인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의처로 발표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정평가 신청서 온라인 작성 흐름도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사업과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전 접수 때 신청한 교육연구단 팀장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교육연구단 팀 정보를 확인하고 첨부 자료를 입력하고 본문을 입력하고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산학협력단 승인 요청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후에 산학협력단에서는 신청서를 확인 및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최종 제출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학원 혁신 신청서와 관련하여 대학원 혁신 책임자 계정으로 시스템을 로그인한 후에 대학원 혁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신청서 확인 및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제출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로그인입니다. 시스템 로그인은 저희가 PPT에 사전 안내한 해당 URL로 접속을 한 후에 미래인재 양성사업 신청서와 혁신인재 양성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수 시 신청한 교육연구단 팀장 KRI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대학원 혁신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혁신 총괄 책임자 KRI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후에 산학협력단 승인 과정에서는 산학협력단 직원 중 기관 담당자 권한을 가진 담당자의 KR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작은 처음에 신청서에 들어가서 제출하기를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해당 교육연구단 팀의 정보 목록이 나오고 해당 정보 목록을 선택한 후에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교육연구단 팀 기본정보 확인 및 수정입니다. 처음으로 교육연구단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사전 접수 신청서 기준으로 사전 입력되어 있는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신설 예정학과 여부에 체크한 경우 증빙을 반드시 탑재해 주셔야 합니다. 신설학과와 신설 예정학과는 각각 해당하는 증빙들을 첨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미래인재 양성사업과 혁신인재 양성사업에서 신설 예정학과에 체크한 경우 신설학과는 학과 개편 관련 학칙 개정 및 교육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박사학위 과정생 충원 계획 등을 다음과 같이 증빙 자료에 업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설 예정학과의 경우에는 학과 개편 관련 학칙 개정 및 교육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2020년 후기 대학원생 모집 요강, 그리고 박사학위 과정생 충원 계획을 포함한 신설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미래인재 양성 사업에만 해당하며 신설 예정학과로 직전 학과 실적 인정 여부에 체크한 경우 증빙을 탑재해 주셔야 합니다. 직전 학기 실적 인정 관련해서는 신설학과의 원학과 실적 인정 여부 규칙이라는 엑셀 파일이 저희 BK21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해당 엑셀 파일을 반드시 첨부하고 신설 직전 학과 교원 현황 자료를 같이 증빙으로 해당 영역에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학 간 연합 여부에 체크한 경우 증빙을 탑재해 주셔야 합니다. 혁신인재 양성 사업의 경우에는 대학 간 연합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대학 간 연합 여부에 체크를 한 경우에는 대학 간 연합 융합 전공으로 신청한 경우 MOU 협약서 및 학칙 개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인재 양성 사업에서 융합 전공 여부와 협동 과정 학과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연구단 팀장 변경입니다. 교육연구단 팀 기본정보에서 사전 접수 때 교육연구단 팀장을 등록했던 것과 동일하게 교육연구단 팀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침의 교육연구단 팀 참여교수 명단 중에 교육연구단 팀장을 재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재지정한 후에 반드시 재지정한 교육연구단 팀 계정으로 재접속 후 신청서 작성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및 수정 사항이 완료가 되었으면 반드시 저장을 눌러서 교육연구단 팀 기본 정보를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연구단 팀 요약문 작성입니다. 요약문으로 넘어가면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미리 안내드린 신청서 본문 서식에 요약문이 나와 있습니다. 요약문에 한글 파일로 해당 내용들을 작성하고 이 작성한 한글 파일을 PDF로 변환 후 탑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요약문 탑재를 위한 한글 파일 작성 시 유의사항에 그림표 등 자유롭게 삽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요약문에서는 텍스트만 입력을 하여 PDF로 변환 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첨부자료 목록 화면입니다. 첨부자료 입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해당 화면과 같이 첨부자료 지표에 대한 영역들이 있고 이 각 지표 이름을 클릭하면 첨부자료 입력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입력된 항목은 입력 여부에 입력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첨부 항목의 입력 여부가 모두 입력으로 바뀐 후 본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 항목의 실적이 없더라도 첨부자료 등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여 저장 버튼을 눌러 입력 여부를 입력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속 전체 교수, 참여교수 입력입니다. 참여교수 명단은 사전 접수 신청서의 참여교수 명단과 연동됩니다. 참여교수 세부 정보 수정 시에는 KRI에서 직접 수정을 하셔야 하며 다음과 같이 연구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KRI에 등록된 정보들이 자동으로 기입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속 대학원 학과부 그리고 성명, 세부 전공 분야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되는데 세부 전공 분야에서 대표 연구 업적물 평가 시 KRI에 입력된 세부 전공 분야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학술 연구 분야 분류표를 확인하여 KRI 그리고 연구 분야 전공명을 참여교수 연구 실적 분야와 일치화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RI 연구 분야 수정입니다. 대표 연구 업적물 평가 시 세부 전공 분야별 평가가 진행 예정으로 학술 연구 분야 분류표를 확인하여 KRI 연구 분야 전공명을 참여교수 연구 실적 분야와 반드시 일치시켜 주셔야 합니다. 또한 최하위 분류가 있으면 가장 최하위 분류까지 선택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과거 최하위 분류까지 작성하지 않은 참여교수님들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화면은 KRI 한국 연구자 정보 화면이며 다음과 같이 학술 연구 분야 분류표에서 연구 분야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분류 또는 소분류 아래 최하위 분류가 있을 시 최하위 분류로 선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예시를 들면 공학, 기계공학, 그리고 생산 및 설계공학까지 선택하는 것이 아닌 그 하위에 세 분류가 존재할 시 세 분류, 맴스까지 선택을 반드시 해주셔야 하며, 다음과 같이 기타 생산 및 설계공학이라고 되어 있는 기타 학문에 대해서는 선택 불가하며 근접한 분야로 선택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소속 전체 교수, 참여 교수 입력 3입니다. 다음과 같이 의치 한의학 분야, 그리고 건축 분야, 그리고 중점 응용 분야에 간호보건 체육 기타 분야의 인문사회 계열 교수는 인문사회 계열 교수로 체크를 해주시며, 의치한의학 분야는 임상 기초를 구분하여야 하며 건축 분야는 건축공학과 건축학을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4단계 BK21 사업 참여 여부를 참여 미참여로 구분하여 기재를 해주시고 신임 교수 실적 포함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 인재 양성 사업 쪽에 참여 요건 검증이 있습니다. 참여 요건 검증은 참여 교수 중 겸직으로 참여할 경우 원소속 학과 기준으로 원소속 학과가 미래인재 양성 사업에 신청한 경우에는 X 표시, 그리고 원소속 학과가 미래인재 양성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 부분은 미래인재 양성 사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참여 대학원생 현황 입력입니다. 이제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면은 다음과 같이 입력창이 나오는데 1차로 엑셀에 작성한 후에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입력이 가능하시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참여 대학원생 현황을 입력하고 4단계 BK21 사업 참여 여부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비고에 해당 대학원생 관련 특이사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생 수료 여부 또는 의치 한의학 분야의 경우 지도교수가 임상인 경우 임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첨부 내용을 입력하고 반드시 저장을 눌러서 해당 내용을 저장해 주시고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에서 대학원생 확보 실적입니다. 각 첨부자료별 연도 기준일자 항목은 공지한 첨부자료 작성 서식의 작성 방법란을 참고하여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입력하실 때 행 추가를 하여서 대학원생 확보 실적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의 배출 실적입니다. 다음과 같이 임상기초, 그리고 건축학, 건축공학, 인문사회 계열은 해당 대학원생의 지도교수와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창업 정보는 2019년도 2월 및 2019년도 8월 졸업생에 한하여 기재를 해주시고, 아래를 보시면 미래인재 양성사업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대학원생 연구업적물 첨부 5번과 첨부 5-1번의 작성 대상인 대학원생에 한하여 연구업적물 제출 여부를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박사학위 취득자 전원은 동그라미 표기를 해주시고 석사학위 취득자 50%에 한하여 동그라미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학원생 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입니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에 해당하며 첫 번째로 JCR 2018상의 학술지명 및 ISSN 번호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IF 값이 조회됩니다. 두 번째로 논문 제목은 FWCI 조회 시 검색되는 논문 제목명과 그리고 DOI가 일치해야 피인용 값이 조회됩니다. 다음과 같이 FWCI와 JCR 2018상의 전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국연구재단에서 미리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당 내용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환산편수, 그리고 보정 피인용수, 임팩트 팩터, 그리고 아이겐 팩터 스코어는 자동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박사 졸업생 1명당 1편, 그리고 석사 졸업생 2명당 1편을 제출하게 되는데 저자 중 대학원생은 참여 대학원생 중 실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참여 대학원생의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 참여 대학원생 A, B, C, D가 한 논문에 참여한 경우 A의 실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면 A의 성명, 저자 구분, 그리고 졸업생 학위 구분을 입력하고 그 외 학생들은 해당 논문 기입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FWCI 값이 있더라도 JCI 2018에 포함되지 않은 저널에 게재된 논문은 실적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대학원생 저명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이며 미래인재 양성사업 건축학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에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에는 7가지 실적 구분이 있으며 이 7가지 실적 구분을 선택해 주시고 박사 졸업생 전원 그리고 석사 졸업생은 앞선 제출 여부에 동그라미 표로 기재한 졸업생에 한하여 실적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자 중 교육연구단 학과부 대학원생 졸업생 성명은 한 실적에 여러 명의 참여 대학원생이 참여한 경우 쉼표로 구분하여 띄어쓰기 없이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디자인 영상 분야에 해당됩니다. 이 또한 박사 졸업생 전원, 석사 졸업생은 50%에 해당하는 모든 연구 업적물을 제출하며 출품자 중 교육연구단 학과부 대학원생 졸업생 성명은 한 실적에 여러 명의 참여 대학원생이 참여한 경우 쉼표로 구분하여 띄어쓰기 없이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구비 수주 실적 부분입니다. 우선 연구자 등록번호를 입력 시 자동으로 참여 교수의 건축공학, 건축학 정보가 기재되게 됩니다. 연도 구분은 아래와 같이 17년, 18년, 그리고 19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되며 주의하실 사항은 연구비 단위는 원 단위이므로 꼭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비 입금일은 해당하는 산정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참여교수 논문 게재 실적,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참여교수 논문 게재 실적에는 JCR 2018상의 학술지 명 및 ISSN 번호가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자동으로 IF 값이 산출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논문 제목, 그리고 DOI 번호가 저희가 사전에 제공드린 FWCI 자료에 검색되는 해당 내용으로 기입이 되어 있어야 FWCI 값이 산출되도록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여러 명의 교육연구단 팀 참여교수가 참여한 실적은 한 건으로 기재를 해주시며 여러 명의 교육연구단 팀 참여교수가 참여한 실적은 주저자, 기타 저자 성명 및 연구자 등록번호를 쉼표로 구분하여 공백 없이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학의 임상교수 실적은 작성이 불가합니다. 중요사항으로는 FWCI 값이 있더라도 JCR 2018에 포함되지 않은 저널에 게재된 논문은 실적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참여교수 논문 및 저서 실적이며 이는 과학기술 건축학 그리고 인문사회 분야에 해당합니다. 실적의 구분에는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실적 구분이 되며 8가지로 실적 구분이 되며 유의하실 점은 과학기술 분야의 건축 분야의 건축학만 해당되고 미래인재 양성사업의 인문사회 분야에 해당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자 중 교육연구단 참여 교수의 성명 및 연구자 등록번호는 한 실적에 여러 명의 참여 교수가 참여한 경우 쉼표로 구분하여 띄어쓰기 없이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환산편수와 가중치는 자동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다음은 참여교수 논문 및 저서 실적이고 이는 인문사회 분야, 디자인 영상 분야에만 해당합니다. 참여교수 여러 명이 출품한 창작물은 한 건으로 기재를 해주시며 성명 및 연구자 등록번호는 동일하게 쉼표로 구분하되 공백 없이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정성 실적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공지드린 한글 본문 신청서 양식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네모 박스로 정성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다음과 같이 신청서 탑재를 위한 한글 파일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한글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작성한 한글 파일을 PDF로 변환한 후에 해당 지표에 PDF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서 본문 중 증빙 탑재 방법입니다. 신청서 본문 서식 중 제출 증빙 자료가 있는 지표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이 신청서 본문을 확인하시면 제출 증빙 자료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제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출 증빙 자료는 지표별 증빙 자료를 하나의 PDF로 작성하여 PDF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표에 기재한 연번에 맞추어 목차, 내용 등을 정리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작성을 해주시고 작성한 PDF 파일을 해당 지표에 들어와서 탑재 후 PDF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증빙 자료를 해당 지표에 업로드할 때 파일 용량은 5MB로 제한하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문 중 첨부 연계 지표입니다. 다음과 같이 첨부에 입력한 내용이 본문 표에 연계가 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의 본문 표의 내용 수정이 필요할 시에는 연계되는 첨부를 수정한 후에 반드시 저장을 완료하여야지만 본문에 수정된 사항이 반영됩니다. 다음은 참여교수 대표 연구 업적물입니다. 최근 5년간 참여교수 대표 연구 업적물 실적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연구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참여교수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참여교수 정보 중 세부 전공 분야는 KRI와 자동으로 연동이 되니 이를 반드시 연구실적 분야와 일치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연구자 등록번호 입력 시 연동되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세부 전공 분야로 대표 연구 업적물을 평가 예정이므로 KRI에 입력된 연구 분야, 전공명과 반드시 일치화를 시켜주시며 이는 연구 실적 분야를 반드시 세부 전공 분야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학술 연구 분야 분류표상 최하위 분류까지 선택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빙 첨부는 참여교수의 대표 연구 업적물 실적과 같은 경우 해당 실적 건건히 증빙 파일 또는 URL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적 건별 증빙 개별 업로드를 진행해 주셔야 하며 PDF 증빙 시 제한 용량은 5MB 이하이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교수 대표 연구 업적물에서 기재한 대표 연구 업적물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기술하는 부분을 500자 공란 제외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라며 대표 연구 업적물은 참여교수당 3건을 제출하며 수학통계 분야는 2건, 인문사회 분야는 2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참여교수 실적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참여교수명은 적되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참여교수 기타 연구 업적물입니다. 최근 5년간 참여교수 저서, 특허, 기술 이전, 그리고 창업 실적을 입력하실 때 앞선 대표 연구 업적물과 동일하게 연구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참여교수명 그리고 세부 전공 분야 등이 자동으로 연동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도 세부 전공 분야는 KRI에 입력된 연구 분야, 전공명과 일치하기 때문에 참여교수의 연구 실적 분야와 반드시 일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참여교수 대표 연구 업적물의 우수성과 중복해서 기재가 불가능하며 신임교수 실적을 한 건이라도 포함 시 신임교수 수가 모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기타 연구 업적물 실적 또한 증빙은 건건히 제출을 해주셔야 하며 기타 연구 업적물의 증빙은 PDF 탑재 또는 URL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PDF 증빙 시에는 제한 용량은 5MB 이하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문표 직접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공통사항에 해당되며 신청서 작성에서 본문 지표를 선택할 시에 본문에 직접적으로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 추가 후에 본문 서식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을 해주시고 저장을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작성 완료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지표별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표에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하며 이 또한 미리 기재한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표별 제한 조건, 글자 수, 기간, 실적 인정 여부, 작성 대상 등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학원 혁신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학원 혁신 신청서는
대학원 혁신 총괄 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에 오른쪽 상단에 기관 담당자로 권한을 전환한 후에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관 담당자로 로그인하여 대학원 혁신 신청서 등록 그리고 입력으로 대학원 혁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학원 혁신 신청서 작성에는 다음과 같이 미래인재 양성사업과 동일하게 첨부 내용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각각의 첨부자료 이름을 클릭하면 첨부자료 입력 화면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학원 혁신 신청서 작성 시에 본문에 해당하는 표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를 작성할 때 예를 들어 대학원 차원의 교육과정 운영 실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건이 증빙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증빙은 운영 실적은 각 건별 PDF 파일로 증빙을 첨부해야 하며 한 건 증빙 파일은 5MB 이내로 용량을 제한하여 준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내용을 입력할 때 행 추가를 하여서 자유롭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입력하신 후에 작성 완료 후에 저장 버튼을 반드시 누르셔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서 제출 및 산학협력단 승인 요청입니다. 신청서 제출은 교육연구단 팀에서 첨부 자료를 입력하고 신청서 작성에서 본문 자료를 다 입력한 후에 신청서 생성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PDF로 신청서 파일을 생성이 가능하며 PDF 신청서 조회도 가능하고 해당 시스템 내에서 웹 신청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산학협력단 승인 요청입니다. 교육연구단 팀에서 작성한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승인 요청을 보내야 하며 이는 제출로 들어가서 승인을 의뢰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산학협력단에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본 화면은 추후 기능 개선 등에 의하여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산학협력단 승인 매뉴얼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청서 제출 대학원 혁신입니다. 대학원 혁신 신청서 또한 첨부 자료를 입력하고 본문의 내용을 신청서 작성에서 입력을 한 후에 신청서 생성 및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제출로 넘어가서 대학원 혁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학원 혁신 신청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산학협력단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의처입니다. 다음과 같이 저희는 미래인재 양성사업, 그리고 혁신인재 양성사업, 대학원 혁신별로 각 담당자를 정해두었기 때문에 기타 문의사항이나 사업에 관한 질의사항이 있으실 시에는 해당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